1장. 새벽의 소년. 서울 남대문 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깨어난다. 철문을 여는 소리, 트럭 브레이크의 짧은 비명,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콩나물 국밥집의 쿡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를 누비는 작은 그림자 하나. 13살 최희철. 해진 고무신을 신고 어깨엔 빈자루를 둘러맨 채 달린다. 오늘도 신문을 팔고 상인들에게 심부름을 띄워야 한다. 쪽방촌 3평 남짓한 방에서 눈을 뜬 그는 곰팡이 낀 벽지를 본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중풍으로 누워 계신 지 벌써 3년째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대답은 없다. 희철은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뛰어든다. 시장 입구 구두 닦기 노인이 그를 불러 세운다. 희철아, 잠깐. 예, 할아버지. 노인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한다. 세상은 돈으로 굴러간다. 돈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하고 돈이 있으면 죄도 용서받아. 희철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힌다. 그날 밤 쪽방 천장을 보며 그는 주먹을 쥔다. 곰팡이 냄새보다 더 진한 결심이 그의 가슴을 채운다. 2장. 장부의 시작. 7년이 흐른다. 20살 희철은 시장 3번가 골목에 노점을 차린다. 고무신, 손수건, 열쇠고리. 하지만 진짜 장사는 따로 있다. 노점 구석, 그는 달아빠진 장부를 펼친다. 김씨 아줌마, 작년 7월 15일. 양말 20켤레, 미납. 연필로 날짜 옆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린다. 옆 노점 아저씨가 킥킥 웃는다.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희철은 고개도 들지 않는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장부는 점점 두꺼워진다. 그의 이름이 시장 사람들 사이에 퍼진다. 희철이 그 녀석은 계산이 정확해. 약속 어기는 사람한텐 절대 봐주질 않더라. 그렇게 그는 신용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어간다. 3장. 첫 빚독촉. 24살 겨울 희철은 처음으로 진짜 빚독촉을 나간다. 3번가 포목상 박사장. 석 달째 외상값 3만원을 안 갚고 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000원 하던 시절 적지 않은 돈이다. 포목상 문을 연다. 박 사장이 웃으며 손을 내민다. 아이고 희철이. 오랜만이네. 박 사장님 약속 지키셔야죠. 박 사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 요새 장사가 안 돼서 말이야. 희철은 장부를 펼친다. 정확한 날짜, 금액, 이자율이 적혀 있다. 그럼 장사 접으시고 가게를 넘기시든가요. 박 사장의 얼굴이 굳는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냐? 아니요. 계산이요. 침묵이 흐른다. 박 사장은 결국 금고를 연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센다. 희철은 정확히 3만원을 받아든다. 영수증을 끊어준다. 그리고 돌아선다. 그날 저녁 쪽방에서 그는 회수한 돈을 세며 천장을 본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음날 그는 또다시 장부를 펼친다. 4장. 희철 상사. 30이 되던 해 희철은 남대문 5번가 골목에 작은 점포를 낸다. 희철 상사. 명함엔 물류대금대행이라 적혀있지만 실상은 사채업이다. 사무실 책상 위엔 전화기 2대, 장부 10건, 그리고 금고 하나가 놓여있다. 첫 손님은 시장 잡화점 주인이다. 희철씨 100만원만 좀. 이자는 월 3푼. 3개월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그건 좀. 희철은 펜을 내려놓는다. 그럼 다른 데 가보세요. 손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그날부터 전화벨이 끊이지 않는다. 시장 상인들이 줄을 선다. 희철의 돈이 시장의 피가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장사꾼은 눈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장부로 믿는 거야. 5장. 을지로 건물. 1982년 가을 희철은 을지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받아든다. 종이를 펼치자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난다. 소유자 최희철. 그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린다. 쪽방으로 돌아간다. 중풍으로 누운 채 눈만 깜빡이는 아버지에게 종이를 보여준다. 아버지, 저 글자 봤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제 우린 쪽방촌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만 감는다.
희철은 창밖을 본다. 시장이 보인다. 자신이 키워온 시장이. 아버지, 저 이제 남대문을 다 가질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영원히.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시장 상인 몇 명뿐이다. 희철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장부를 확인한다. 장사는 계속되어야 하니까. 6장. 가족이라는 이름. 35살 희철은 중매로 윤정숙을 만난다. 조용한 성품의 여자다. 결혼식은 소박하다. 하객은 시장 사람들 뿐이다. 신혼집은 남대문 상가 근처 아파트다. 새 가구, 새 가전제품. 모든 게 새 것이다. 하지만 희철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간다. 희철 씨, 오늘은 집에 좀 있어요. 장사는 기다려주지 않아. 하루쯤은. 하루가 쌓이면 1년이 돼. 그럼 망하는 거야.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아이가 셋 태어난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은희, 막내 아들 준호. 희철은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온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다. 아빠.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가 달려온다. 오늘 학교에서 운동회예요. 같이 가요. 희철은 시계를 본다. 아빠는 약속이 있어서. 약속보다 저랑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민수야, 아빠는 지금 돈 벌어야 해.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쾅 닫는다. 정숙이 식탁에서 말한다. 희철 씨,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그럼 당신 세상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희철은 대답하지 않는다. 신문을 든다.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된다. 7장. 정숙의 죽음. 이듬해 봄 정숙이 쓰러진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온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희철은 병실 복도에 선다. 창밖을 본다. 시장이 보인다. 병실로 들어간다. 정숙이 창밖을 보고 있다. 희철 씨. 응. 미안해요. 왜? 당신 짐이 돼서. 희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애들 잘 키워줘요. 제발 돈보다는.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한다. 눈을 감는다. 석 달 후 정숙은 세상을 떠난다. 장례식장에서도 희철은 전화를 받는다. 네, 이자는 내일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 문상객 하나가 속삭인다. 저 사람 참. 마누라 죽었는데도 장사 생각만 하네. 희철은 듣지 못한 척한다. 아니, 듣고도 신경 쓰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도 돈은 살아남아야 하니까. 8장. 자식들의 이별.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거실에 모인다. 민수는 23, 은희는 20, 준호는 18이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수가 먼저 말한다. 그래, 해봐. 저 미국으로 유학하려고요. 돈은? 그건 아버지가. 통장 확인해봐. 넣어뒀어.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은희는? 저도 영국으로. 준호는? 저는 호주요. 희철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다들 가거라. 밖에서 배워오는 게 나아. 아버지는? 나는 여기 있어야지. 돈은 계속 보낼 테니까 걱정 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으세요? 희철은 신문을 든다. 슬픔은 배부른 사람의 사치야. 그날 이후 세 자식은 하나둘 떠난다. 전화는 점점 뜸해진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이 없다. 희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한다. 9장. 남대문의 제왕. 1990년대 희철은 절정에 오른다. 남대문 상가 3곳, 을지로 건물 한 채, 명동 건물 한 채. 시장 내 가게 15개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그를 남대문의 제왕이라 부른다. 최 회장 돈 없이는 남대문에서 장사 못해. 그의 사무실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선다. 빌려달라는 사람, 이자를 내는 사람, 빚을 갚는 사람. 희철은 검은 수첩을 늘 들고 다닌다.
그가 시장을 걸으면 상인들이 허리를 굽힌다.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젊은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 회장님,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지? 하지만 제 사정은 돈 앞에서 변명이야. 희철은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그날 밤 희철은 혼자 소주를 마신다.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이 보인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음날 그는 또다시 장부를 펼친다. 10장. 노년의 고독. 세월이 흐른다. 희철은 80이 넘는다. 시장 사무실에는 여전히 장부가 쌓여 있지만 전화벨은 점점 줄어든다. 동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시장도 변한다. 현금 대신 카드, 장부 대신 컴퓨터. 어느 날 혼자 국밥을 먹다 가슴 통증이 온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진다. 회장님, 국밥집 주인이 달려온다. 119 불러.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한다. 신장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투석을 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이식을. 이식?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희철은 웃는다. 내 몸이 부도난 거구먼. 11장. 병실의 겨울. 병실 창밖에 눈이 내린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린다. 자식들에게 전화한다. 하나씩 차례로. 민수야, 아빠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있어. 아, 많이 아프세요? 신장이 안 좋대. 이식을 해야 한대.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 제가 지금 회사 일로 바빠서요. 일단 돈은 보내드릴게요. 돈 얘기가 아니라 전화 끊을게요. 회의 시간이라서. 뚝. 은희에게 전화한다. 은희야. 내 아버지. 아빠 지금 병원이야. 신장이 안 좋아서. 아, 그러세요? 근데 아버지, 제가 지금 애들 학교 데려가야 해서요. 그래도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뚝. 준호에게 전화한다. 받지 않는다. 희철은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눈이 계속 내린다. 12장. 김여사. 다음날 간병인이 온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자. 김여사. 회장님,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아, 제가 간병을 맡게 됐어요. 희철은 고개를 끄덕인다. 김여사는 말이 적다. 하지만 손이 따뜻하다. 죽을 끓여온다. 이불을 정리한다. 창문을 연다. 회장님, 오늘은 햇살이 좋네요. 며칠이 지난다. 희철은 김여사를 관찰한다. 그녀는 항상 새벽에 온다. 유자차를 끓여온다. 귤향이 병실에 퍼진다. 김여사. 네? 왜 이래요? 생계요. 가족은? 남편은 일찍 떠났어요. 손주 둘 키우고 있고요. 시장 사람인가? 네, 국수집 했었어요. 빚에 쫓기다가 접었죠. 희철은 고개를 끄덕인다. 혹시 제 돈 빌린 적 있어요? 김여사가 잠시 머뭇거린다. 있었어요. 15년 전쯤. 다 갚았나? 네. 5년 걸렸지만. 이자까지? 네. 희철은 웃는다. 그래서 날 기억하는구만. 회장님은 무서웠지만 정직했어요. 약속 지키면 절대 더 안 받았잖아요. 그게 장사니까. 그래도 그때 회장님 덕분에 일어섰어요. 고마워요. 희철은 창밖을 본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진다. 13장. 자식들의 방문. 며칠 후 자식들이 병실에 온다. 셋 다 함께. 희철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그들을 본다. 왔구나. 내 아버지. 민수가 먼저 말한다. 많이 편찮으세요? 의사가 그러더라. 신장 이식만 하면 산대. 침묵이 흐른다. 자식 셋인데. 누가 좀. 민수가 시계를 본다. 아버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건강이 썩 좋지 않고. 은희가 고개를 숙인다. 저도 애들이 어려서요. 만약에라도 제게 무슨 일 생기면. 준호는 창밖을 본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재산 정리부터 하세요. 괜히 나중에 복잡해지지 말고요.
희철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흘리지 않는다. 그래, 다들 바쁘지. 오늘 와줘서 고맙다. 그럼 저희 먼저 가볼게요. 그래. 자식들이 나간다. 병실에 다시 침묵이 찾아온다. 김 여사가 죽을 끓여온다. 회장님 트세요. 김 여사. 네? 사람이 참 이상하지. 평생 돈으로 사람을 묶었는데 정작 내가 묶인 건 외로움이구먼. 김 여사는 대답하지 않는다. 조용히 죽그릇을 내려놓는다. 14장. 김 여사의 제안. 며칠 후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회장님. 응. 제 신장이 맞는다면 드릴게요. 희철은 놀라서 그녀를 본다. 뭐?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혈액형은 같아요.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회장님은 저한텐 은인이에요. 은인? 난 당신한테 돈 받아간 사람이야. 이자까지. 그래도 회장님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줬어요. 다른 사채업자들은 가게를 빼앗아 갔을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제가 갚을 때까지 기다려줬잖아요. 그건 장사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었어요. 희철은 고개를 돌린다. 됐어.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좀 쉬고 싶소. 회장님, 그만해요.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김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손길이 더 정성스러워진다. 15장. 과거의 그림자. 그날 밤 희철은 꿈을 꾼다. 젊은 시절 시장 한복판. 정숙이 멀리서 손을 흔든다. 희철 씨 이제 그만 좀 쉬어요. 그는 손을 뻗는다. 하지만 정숙은 점점 멀어진다. 잠깐만. 기다려. 그가 달린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진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 민수다. 어린 민수. 아빠 나랑 놀아줘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 일 끝나면. 아빠는 맨날 일만 해요. 희철은 손을 뻗는다. 하지만 민수도 사라진다. 눈을 뜬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다. 김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신음소리가 들려서. 김 여사. 네? 나. 너무 늦은 것 같소. 뭐가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돈보다 훨씬 비싸더군. 김 여사는 조용히 앉는다. 회장님 늦은 건 없어요. 늦었어. 다 늦었어. 그날부터 희철은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큰아들 민수에게.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아빠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둘째 딸 은희에게. 부모는 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너도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다. 막내 준호에게.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외로움은 돈으로 채울 수 없다.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는다. 하지만 보내지 않는다. 16장. 마지막 새벽. 한겨울 새벽 눈이 소리 없이 내린다. 김 여사가 죽을 끓여 병실로 들어온다. 희철은 창가에 앉아있다. 회장님 추워요. 창문 닫으세요. 아니요. 그냥 두시오. 오늘은 눈이 참 콧구먼. 김 여사가 죽그릇을 내려놓는다. 조금만 드세요. 이 세상 밥은 이제 다 먹은 것 같소. 그런 말씀 마세요. 희철은 김 여사의 손을 잡는다. 고맙소. 자네 덕분에 사람 냄새를 다시 알았네. 회장님, 내 인생이 참 허망하이. 돈으로 세상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내 곁에 남은 사람은 돈 준 사람 말고 자네뿐이구먼. 회장님 편히 쉬세요. 희철은 창밖을 본다. 눈이 계속 내린다. 김 여사, 내 책상 서랍에 봉투 셋 있소. 애들한테 전해주시오. 네. 그리고 희철은 말을 잇지 못한다. 숨이 가빠진다. 회장님. 김 여사가 간호사를 부른다. 의사가 달려온다. 하지만 희철은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의 손에는 김 여사가 끓여준 유자차 잔이 쥐어져 있다. 17장. 유언장. 며칠 후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인다. 자식 셋, 손자 손녀 6명, 그리고 김 여사. 변호사가 서류를 펼친다. 고 최희철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다.
내가 모은 돈은 모두 시장에서 왔다. 그 돈은 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는다. 첫째, 세 자녀에게는 상속이 없다. 민수의 얼굴이 굳는다. 은희가 입을 연다. 이게 무슨? 둘째, 6명의 손자 손녀에게 각각 재산의 10%씩을 나눈다. 손주들이 서로를 본다. 셋째, 명동 건물은 간병인 김순자에게 증여한다. 김 여사가 고개를 든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넷째, 남은 재산 전부로 희철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방안이 얼어붙는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겠어요?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낸다. 회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봉투를 연다. 희철의 글씨다. 내 평생 돈으로 사람을 묶었다. 그게 내 실수였다. 돈으로 묶인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난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내 자식들아, 너희에게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길 바라서다. 손주들에게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그 기회를 돈으로 낭비하지 말기를. 김 여사에게는 빚을 갚는다. 내가 받은 따뜻함의 값이다. 그리고 시장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준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민수가 편지를 빼앗는다. 읽는다. 손이 떨린다. 아버지. 은희가 운다. 준호는 창밖을 본다. 김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잠깐만요. 변호사가 그녀를 부른다. 회장님께서 김 여사님께 드리는 편지도 있습니다. 봉투를 건넨다. 김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연다. 김 여사 고맙소. 자네가 내 마지막 사람이었소. 건물은 팔지 말고 임대를 주시오. 그 돈으로 손주들 키우시오. 그리고 가끔 시장에 들러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외롭지 않게. 마이너스 희철. 김 여사가 주저앉는다. 소리 내어온다. 18장. 시장의 봄. 석 달 후 봄이 온다. 남대문 시장은 여전히 분주하다. 상인들은 새벽에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는다. 시장 입구에 새 간판이 걸린다. 희철 장학재단 남대문에서 시작된 희망. 개소식 날 김 여사가 현판을 제막한다. 박수가 터진다. 첫 장학생 10명이 무대에 오른다. 모두 시장 상인들의 자녀다. 한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는다. 저는 채소 장사하시는 부모님 딸입니다. 대학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희철 장학재단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최희철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진다. 김 여사는 하늘을 올려본다. 회장님 보이시죠? 당신 돈이 아니라 마음이 이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19장. 자식들의 각성. 민수는 미국에서 돌아온다. 아버지 사무실을 찾는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다. 장부들이 그대로다. 서랍을 연다. 봉투 하나가 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 뜯어본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는 내 운동회에 가지 못했다. 내 졸업식에도 가지 못했다.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빠가 진짜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너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봐라. 마이너스 아빠가. 민수가 운다. 소리 내어 운다. 은희는 영국에서 돌아와 김 여사를 찾는다. 김 여사님. 은희씨.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많이 외로우셨죠?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많이 외로우셨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왔어야 했는데. 회장님은 그래도 행복하셨어요. 마지막에. 어떻게요? 당신들을 용서하셨으니까요. 은희가 고개를 숙인다. 준호는 시장을 걷는다. 아버지가 컸던 골목을. 한 노점상 할머니가 그를 부른다. 자네 최 회장 아들 아닌가? 네. 아버지 닮았구먼. 자네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엔 좋은 사람이었어. 어떻게 아세요? 장학재단 보면 알지. 돈만 아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걸음을 옮긴다. 아버지 사무실 앞에 선다. 문을 연다. 책상 위에 봉투가 있다. 자신의 이름. 준호야, 너는 아빠를 제일 닮았다. 차갑고 계산적이지. 하지만 그게 너를 외롭게 만들 거다. 아빠처럼. 늦기 전에 변해라. 돈은 따뜻하게 만들지 못해. 마이너스 아빠가.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는다. 20장. 1년 후. 1년이 지난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장학재단 이사로 일한다. 은희는 시장에 작은 카페를 연다. 장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준호는 아버지 사무실을 정리한다. 장부들을 하나씩 넘긴다. 아버지의 인생이 보인다. 세 자식은 김 여사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는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민수가 말한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은희가 꽃을 놓는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게 뭔지. 준호가 절을 한다. 이제 저희가 이어갈게요. 아버지가 시작한 걸. 김 여사가 유자차를 따른다. 산소 앞에 놓는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바람이 분다. 꽃잎이 흩날린다. 21장. 시장의 기억. 몇 년이 더 지난다. 남대문 시장은 여전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장사한다. 하지만 시장 한쪽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다. 최희철 회장이 걷던 길. 그 길을 따라가면 장학재단 건물이 나온다. 벽에는 그의 사진이 걸려 있다. 평생 돈으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으로 남은 사람.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나간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다. 한 학생이 친구에게 묻는다. 저 사람이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좋은 사람이었나 봐. 어떻게 알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줬잖아.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간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이제 그녀도 70이 넘었다. 시장 입구 벤치에 앉는다. 유자차를 마신다. 회장님, 오늘도 시장은 분주해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시장이요.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하다. 당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꿈을 꿔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하늘을 본다. 구름이 흘러간다. 진정한 부는 남기는 돈이 아니라 남기는 마음이라고 하셨죠. 이제 저도 알아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난다. 시장으로 걸어 들어간다. 상인 하나가 인사한다. 김 여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럼요. 시장은 제 집이니까요. 최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죠. 두 사람이 웃는다. 시장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간다. 에필로그. 남대문 시장의 새벽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깨어난다. 철문을 여는 소리, 트럭 브레이크의 짧은 비명,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국밥집 국자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한 소년이 달린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다. 꿈을 향해 달린다. 시장 입구 표지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최희철 회장이 걷던 길. 그 길 위로 사람들이 오간다. 누군가는 돈을 세고, 누군가는 물건을 나르고, 누군가는 웃으며 인사를 나눈다. 시장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시장 한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온기가 있다. 한 사내가 평생 돈으로 쌓았지만 마지막에는 마음으로 남긴 온기. 그것이 오늘도 시장을 따뜻하게 한다. 남대문의 하루가 다시 그렇게 시작된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마음은 세상을 남긴다.